저는 올해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20년 전에 헤어진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때 제 나이 37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창 좋을 때였고 가족과 재미있게 살던 때였죠.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집을 사자, 나이가 들면 시골로 가서 텃밭을 가꾸자, 남편과 함께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었고 더 이상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남편은 나이 40에 27살짜리 여자한테 빠져서 저와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빨리 눈치를 챘다면 어떻게든 그 사이를 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설마 다른 여자한테 빠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다정했지만 아이한테는 더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마음이 변함없듯 남편 마음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가 심상치 않다 느꼈을 땐 이미 늦었죠. 남편은 자기가 살아야 할 진짜 이유를 찾았다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나머지를 그 여자와 함께하겠다니. 그럼 나랑 현이는? 우리를 떠나서 그 여자와 살겠다는 거야? 여보, 현이 아버지, 이건 아니야. 잠깐 그럴 수도 있어. 콩깍지가 씌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우리도 연애할 때 그랬잖아. 그런데 그거 아니야. 금방 후회하게 될 거야. 여보,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해. 내가 아무 말 않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정리하고 와. 현이한테 당신이 없으면 어떡해. 현이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면서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정말 이건 아니잖아. 현이한테는 네가 있잖아. 너한테도 현이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그 여자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 여자한테도 나밖에 없어. 나는 그 여자 옆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 그 여자 옆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다고. 현이 아버지를 달래도 보고 사정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자한테 미친다는 말이 저런 건가 보다 싶었죠. 현이 아버지하고 둘이 얘기해서는 결론 안 날 것 같아서 저는 수소문해서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 나이 고작 27, 싱싱한 젊음에 반했나 싶을 정도로 그 여자는 한눈에 봐도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였습니다. 제 막내 동생보다도 아래인 그 아가씨를 보고 뭐하러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나서 마음고생하느냐고. 이건 두 사람을 위해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그만두라고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저보고 놔주라고 하더군요. 자기한테 마음 떠난 남자 붙잡고 있으면 비참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당장 헤어졌을 텐데. 싫다는 사람 붙들고 늘어지면 더 싫어하고 질려요. 남자를 너무 모르나 봐. 하긴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났겠지. 그 여자는 일말의 미안한 감정도 없는지 눈 하나 깜짝 않고 따박따박 지 할 말을 다 하더군요. 아줌마가 뭐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아니라 아줌마 남편이 나 좋다고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아줌마 남편한테 가서 죽이든 살리든 해. 내가 헤어지고 싶어도 아줌마 남편이 자꾸 매달리는 걸 어떡해? 나 없으면 죽겠다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자기 남편 하나도 간수 못하면서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막무가내로 나오는 걸 보니 본 것도 없고 배운 것 없이 막 자라내구나 싶었죠.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도 꼭지가 돌고 제 눈에 뵈는 게 없어 일단 그 여자 머리채부터 쥐어 흔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죽는다고 소리치자 어디에 있다가 튀어나왔는지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달려와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거 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놓으라고! 그 인간이 제 손목을 잡고 확 뿌리쳤고 저는 그 인간의 힘에 못 이겨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땅바닥에 나뒹구는데도 남편은 제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여자를 챙겨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치심과 서러움이 밀려오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온 집안 살림을 부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 여자한테 손을 대? 할 얘기 있으면 말로 하든지. 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 여리디 여린 여자인데 왜 손을 대냐고? 다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동의 구할 필요도 없고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는 끝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적을 생각해서 좋은 말로 끝내려고 했는데 너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인간이야. 너 한 번만 더 그 여자 찾아가 봐. 그때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았어? 여자한테 미쳐서 날뛰는 꼴을 보고 있으니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이건 아니지. 그래, 관두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까짓거 때려치자. 내가 너 없다고 이 세상 못 살아가겠어? 내가 더 이상 너를 붙잡으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 새끼야. 처음에는 서럽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독해지더군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말도 안 되는 그 연애질이니 사랑이니 어쩌니 짓거리며 처자식보다 어린 여자가 좋다고 떠난 너 같은 인간은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가족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가슴에 피멍들게 한 너 같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면 이 세상이 미친 거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잘못에는 응징이라는 것이 있고 저지른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 너희들은 죽어서도 편히 죽지 못할 거야. 바람 피운 것들이 죽으면 가는 지옥이 있는데 그곳이 풍도지옥이라고 하더라. 나뭇잎은 면도날, 가지에는 무수한 바늘이 돋아있는 곳이라던데 너희들은 죽으면 바로 풍도지옥 행이지. 너희 둘 죽어서 꼭 풍도지옥에서 다시 만나길 바랄게. 지옥에서 영생하며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사랑하며 살길 바랄게. 저는 이를 악물고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미련까지 탈탈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딸과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배운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고 별다른 재주도 없어서 닥치는 대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잠을 줄여가며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거 하나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외롭다거나 우울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할 틈도 없었죠. 일하고 공부하고 잠자고 다시 일어나 일하러 가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정식으로 취직을 하고 나니 그제야 한숨 돌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없는 빈자리가 아이한테 영향이 가면 어쩌나 했는데 현이는 너무나 잘 커주었습니다. 마냥 어리기만 했던 우리 딸도 어느새 많이 커서 제가 늦게 들어오면 대신 밥솥에 밥 해놓을 줄도 알고 제가 아플 때는 약도 사다 주고 밥도 차려주고 했습니다. 이래서 자식을 키우나 보다 속 썩이는 남편 없어도 우리 딸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고 행복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공부하라는 말 한 번 한 적 없었는데 딸은 공부도 곧잘해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는 교환학생으로 1년간 호주에 다녀왔는데 그때 외국어가 많이 늘어서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하더군요. 딸은 제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랑 둘이 살아오면서 남편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웠다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한 번은 제가 엄청 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화제 한 병 들이키면 괜찮겠지 했는데 소화제를 들이켜도 속이 답답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어이없게도 이혼한 남편이 생각나대요. 남편은 제가 체할 때마다
등을 쓸어내리고 손 마디마디를 주물러주면서 손끝을 따주었습니다. 그때는 옛날 사람도 아니고 무슨 손가락을 따느냐고 했지만 손가락을 따고 나면 거짓말처럼 속이 편안해져서 체할 때마다 남편한테 가서 손가락 좀 따달라고 손가락을 내밀었죠. 체해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좀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끝까지 서로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쁜 인간, 너는 어디에서라도 절대 잘 먹고 잘 살지 마라. 꼭 땅을 치며 후회하며 살아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늦게까지 부동산 사무실을 지키다가 정리하고 퇴근하려는데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끝나는데요. 내일 오셔야겠네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남자는 문 앞에 서서 미동도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어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봤고 잠시 후 저도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알아보는데 잠깐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사람은 분명 현이 아버지였습니다. 나 알아보겠어? 내 몰골이 말이 아니지? 요즘 좀 힘든 일들이 있어서 살이 좀 많이 빠졌어. 당신은 좋아 보이네. 그동안 잘 지냈지? 그 인간 얼굴을 보니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더군요. 치가 떨렸습니다. 한창 젊을 때는 어린 여자한테 미쳐서 떠나더니 나이 들어 쭈글쭈글해진 몰골로 뭐하러 찾아왔는지 저 인간은 나이 들어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싶었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서로 얼굴 맞댈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 오랫동안 찾아다녔어. 보고 싶어서. 뭔 헛소리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지금 퇴근하는 길인 것 같은데 괜찮으면 차나 한잔 할까? 아직 저녁 전이면 같이 밥 먹어도 되고. 주변에 보니까 맛있는 집들이 많던데 내가 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양심도 없는 인간이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당신같이 아무하고나 차 마시고 아무하고나 밥 먹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야. 밥은 집에 가서 나이 젊은 네 마누라하고나 먹어. 그리고 나 집에 가야 되고 부동산 문 닫았으니까 당장 나가. 나 지금 혼자야. 오래전에 헤어지고 혼자 산 지 오래됐어. 어떻게 혼자 살아?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그 여자 없으면 안 되고 그 여자가 있어야 숨을 쉬니 어쩌니 정신 나간 소리 하더니 왜 혼자야? 그 여자 없이 혼자 어떻게 숨쉬고 살았어? 당신 만날 희망 하나 가지고 살았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사람의 인연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하늘이 정해준 인연은 아무리 인간이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당신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짓을 했어. 미안해.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 돌아왔어. 야, 최상도 미쳤으면 곱게 혼자 미쳐서 살아. 잘 살고 있는 사람 건드려서 허파 뒤집어 놓지 말고 빨리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알았어. 나갈게.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천천히 정리하고 나와. 그 인간은 밖으로 나가더니 가지 않고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작정을 하고 온 것 같더군요. 더 이상 그 인간하고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괜히 말 섞으면 혈압이 오를 것 같아서 저는 앞문을 잠그고 그 인간 몰래 뒷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 가지고 집으로 와버렸죠. 오다 보니 그 인간은 제가 뒷문으로 나간 줄도 모르고 불 꺼진 사무실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먼 낯짝으로 다시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저 인간은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더군요. 제가 거기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인간은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살 때도 한 번도 안 사온 꽃을 사서 들고 오지를 않나
점심때는 초밥 도시락을 사서 밥 굶지 말고 일하라며 놓고 가질 않나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제가 이런 짓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 도망치듯이 제 말도 안 듣고 가버렸고 다음 날이면 또 찾아왔습니다. 그 정성에 옆에서 보던 동료가 감동할 정도였죠. 한두 번도 아니고 정성이 대단하다. 진심으로 재결합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오랫동안 찾아다녔다잖아. 왜 찾아왔는지 얘기나 한번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저 인간이 한 짓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얘기 들을 것도 없고 상대할 것도 없어. 저러다 지치면 관두겠지. 현이 아버지의 지극정성은 몇 달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더군요. 무슨 일인지, 왜 찾아왔는지 얘기나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관두자, 얘기 들어서 뭐 하나 싶어서 마음을 접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나섰는데 이 인간이 술에 엄청 취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문 앞에 서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현선아, 사랑한다. 현선아, 사랑해. 내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저 인간이 술에 약을 타먹었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사무실 앞에서. 사랑한다고. 정현선, 내가 사랑해. 당신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한다. 진짜, 왜 이래 진짜. 정말 미쳤나 봐. 가. 어서 가. 나 못 가. 오늘은 그냥 안 갈 거야. 나 오늘은 당신하고 술도 한잔하고 당신하고 잠도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현선 씨, 일도 끝났는데 그만 가봐. 왜 그러는지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이러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도 민폐다 싶어서 저는 현이 아버지를 데리고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인간은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길거리에 서서 저를 붙잡고 술 한잔 하자고 소리를 치기에 일단 저는 그 인간을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인간은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술 한 잔 따라주면서 자기는 소주를 물 마시듯 하더군요.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 그만 마시고 용건만 간단히 얘기해.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이런다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 절대 그럴 일은 없어. 현선아, 여보야.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보니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깨달았어. 그때 당신하고 헤어지고 콩깍지에 씌여서 내가 그 나쁜 년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내 뒤통수를 제대로 쳤어. 나하고 같이 살면서 그게 혼인신고를 절대 안 하려고 하더라고. 애 가질 생각도 않고 이상하다 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지 또래 백수놈이랑 연애를 하고 있었어. 내가 출근하고 나면 그 남자애를 집에 불러들여서 먹이고 씻기고 둘이 살림을 하다가 내가 퇴근하고 올 때쯤이면 그놈은 나가서 밤에 일을 하다가 찜질방에서 자고 내가 출근하고 나면 또 우리 집에 오고 내가 모르는 새 우리는 셋이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 여신 같은 것이 흔적도 안 남기고 뒤처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바보같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하루는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처남을 데리고 사는 거 보니 대단하시다고. 나보고 참 마음이 좋으신 분 같다고 하대. 그 여시가 이웃들한테 들키자 남동생이라고 둘러댄 거지.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눈치를 채고 회사 안 가고 현장을 잡았어. 내가 미쳤지. 그런 것한테 정신이 팔려서 내 가정을 떠났으니. 그 후로 계속 당신 생각만 했어. 당신 같은 사람이 없는데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내가 벌 받고 있는 거다. 언젠가 당신을 만나면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여보, 현선아, 미안해. 사랑해. 정말로 미안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술을 몇 잔 들이켰고 그 인간은 너무 취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넘어질 듯 말 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넘어지겠어. 정신 차려.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셔? 그만 좀 마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인간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그 인간은 걷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더니 나중에는 아예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일어나. 빨리 택시 타고 집에 가. 우리 집 너무 멀어서 못 가. 못 가. 나 오늘 저기서 자고 갈 거야. 방도 잡아놨어. 현선아, 미안한데 나 저기까지만 데려다 줘. 현선아, 사랑해. 제발 그 사랑한다는 말 좀 집어쳐. 정말 가지가지하네. 빨리 일어나. 데려다 줄 테니까. 그날 저는 그 인간이 잡아놓은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는 저를 붙잡는 그 인간의 손길을 끝까지 뿌리치지 못하고 그날 밤 숙소에서 그 인간과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술 깨고 난 후 내가 왜 그랬나 후회 막급이었지만 후회해봐야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저는 새벽에라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뒤늦게 몰려오는 숙취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술이 깰 때까지 일단 자야겠다 싶어서 억지로 잠을 청했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출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현이 아버지는 언제 일어났는지 욕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씻지는 않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통화를 저렇게 비밀스럽게 하나 싶어서 저는 몰래 욕실 앞으로 가서 문에 귀를 바짝 대고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현이 아버지는 여동생인 현이 고모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오늘 하루만 더 고생해줘라. 오늘 하루만 더 설득하면 넘어올 것 같아.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든 재결합을 해야 엄마 돌볼 사람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천성은 착하니까 치매 있는 엄마 요양병원에 보내자고는 안 할 거야. 거의 넘어왔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현이 엄마하고 재결합하면 엄마는 내가 계속 모실게. 저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이 인간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그제야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됐죠. 이 인간은 지금껏 날 찾을 생각도 않다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옆에서 계속 돌볼 사람이 필요하자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하늘이 이어준 인연은 개뿔. 그 인간은 아픈 부모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죠. 어떻게든 저를 꼬셔서 재결합만 하면 어머니는 모시고 살 게 뻔하니까 저한테 와서 그 미친 짓을 하고 미친 소리를 짓거렸던 겁니다. 마음이 여리고 부모님한테 잘했던 제 진심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죠. 저는 욕실 문을 확 열어젖히고 최상도를 향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뭔 꿍꿍이가 있었다 싶었지. 야, 최상도 그리고 최상희, 너희 둘 다 잘 들어. 내가 최상도 미친 짓 하는 것에 장단 한번 맞춰주니 완전히 넘어간 줄 아는데 어림도 없어. 하늘이 두 쪽 나고 천지가 개벽해도 너는 아니야. 뭐? 사랑? 인연?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짓거리기만 해봐. 그 주둥이에 테이프를 발라줄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 현선아, 그게 아니야. 이건 그냥 상희한테 하는 소리고 나 정말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어.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 인간 면상을 후려치고 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최상도가 아파서 죽겠다고 온갖 엄살을 부리더라고요. 그 꼴 보기도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 버렸죠. 그 후로 최상도가 몇 번이고 더 찾아오기에 저는 며칠간 사무실에 안 나가고 쉬다가 다른 사무실로 옮겨버렸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최상도, 미친 인간. 어떻게 끝까지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요. 앞으로 고생을 바가지로 안고 살길 바랍니다.